갑작스러운 교통사고, 병원 치료 후 보험사에서 연락이 옵니다. 합의하시죠. 적절한 금액으로 보상해드릴게요. 과연 이 금액 제대로 된 걸까요? 너무 빨리 합의하면 나중에 치료비도 못 받고 후회할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교통사고 대인 합의금, 보험사가 책정하는 기준, 그리고 합의금을 제대로 받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저번 편에 이어서 교통사고가 발생했을 때 대인합의금을 제대로 받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해요. 물론 사고가 안 나는 게 가장 좋지만 운전을 하다 보면 사고는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어요. 그런데 사고가 난 후에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 잘 모르시는 분들도 많고, 특히 보험사에서 제시하는 합의금이 적당한 금액인지 내가 손해를 보고 있는 건 아닌지 헷갈리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 교통사고 후 합의까지 진행하는 전체 과정을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보험사 담당자들이 자주 하는 거짓말과 합의 후 추가 보상이 어려운 이유까지 전부 다 알려드리겠습니다. 예,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대인합의금이란 무엇인지 짚고 넘어갈게요. 대인합의금은 교통사고로 인해 피해자가 신체적 그리고 정신적 피해를 입었을 때 가해자 측 또는 가해자의 보험사 측이 지급하는 보상금입니다. 쉽게 말해 사고로 인해 발생한 모든 손해를 보상받는 금액이라고 보시면 돼요. 대인합의금은 크게 4가지 항목으로 나눠져요. 첫째, 치료비. 치료비는 병원비, 약값, 수술비, 재활비 등 모두 포함됩니다. 두 번째, 위자료. 위자료는 정신적 고통에 대한 보상입니다. 이것은 부상 정도에 따라 많이 차이가 납니다. 세 번째, 휴업손해보상이에요. 휴업손해보상은 사고로 인해 일을 못하면서 발생한 소득 손실을 보상해주는 거예요. 네 번째, 기타 손해배상인데요. 기타 손해배상은 교통비, 간병비, 그리고 향후 치료 예상 비용까지 모두 포함해서 지급해주는 겁니다. 그렇다면 보험사는 이 합의금을 어떻게 측정할까요? 바로 다음에 알려드리겠습니다. 보험사는 합의금을 산정할 때 여러 요소를 고려해요. 가장 중요한 요소는 피해자의 부상 정도입니다. 먼저 글로 정리해 드릴게요. 그런데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보험사는 처음부터 충분한 합의금을 제시하지 않을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처음에 낮은 금액을 제시해서 협상을 유리하게 이끌어가려고 하기 때문이거든요. 그럼 이번엔 첫 합의가 중요한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볼게요. 대부분 사람들은 보험사에서 이 금액이 최선입니다 라고 말하면 아 그렇구나 하고 그냥 받아들이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점이 있어요. 한번 합의를 하면 추가적인 치료비나 보상을 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볼게요. 교통사고 후 초반에는 괜찮았는데 며칠이 지나고 나서 갑자기 허리 통증이 심해지면 이미 합의가 끝난 상태라 추가 치료비를 보험사에 요구할 수가 없어요. 물론 방법이 없는 건 아닌데 그 절차가 너무 어렵고 까다로워서 없다고 보시는 게 맞아요. 그러니까 합의는 절대로 서둘러 하지 마시고 반드시 치료가 완전히 끝난 후에 합의를 해야 돼요. 그리고 내가 합의 본 내용은 앞으로 기록으로 남아서 보험사들끼리 그 내용이 공유가 돼요. 두 번째 사고가 났을 때 예를 들어 볼게요. 저번에 내가 잘 몰라서 2주 전체를 받았는데 150을 받았어요. 그럼 어느 보험사든 간에 그 이상 금액은 안 주려고 최대한 노력하거든요. 그래서 한번 합의를 보시면 그 금액이 보험사 쪽에서는 이 사람에 대한 기본값으로 정해져서 추가적인 합의금을 더 받기가 어려워져요. 그래서 첫 합의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절대 서두르지 마세요. 그럼 보험사가 초기 합의금을 낮게 제시하는 이유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보험사가 처음부터 충분한 합의금을 제시하면 좋지만 현실적으로 보험사도 회사 이익을 먼저 고려하기 때문에
처음에는 낮은 금액을 제시하는 경우가 많아요. 첫 번째로 피해자가 첫 사고라고 하면 합의금의 기준을 잘 모른다고 생각해서 그렇게 얘기하는 경우도 있어요. 두 번째로 낮은 금액을 먼저 제시해서 협상을 유리하게 진행하려고 하는 의도도 있어요. 세 번째로 그런 식으로 빠르게 적은 금액의 합의를 진행하면 추가로 치료비나 보상금 지급을 줄일 수가 있어요. 결론적으로 보험사에서 처음 제시하는 금액을 바로 수락하면 웬만하면 손해볼 가능성이 엄청 높아요. 여러분은 합의금을 받을 때는 보험사의 첫 제안은 그대로 받아들이지 마시고 무조건 협상을 하셔야 돼요.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럼 보험사 직원들이 왜 이렇게 하냐면 그게 그 사람들 다 실적이거든요. 이번엔 사고 이후 진행 절차에 대해 말씀드려 볼 건데요.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물론 당황하실 수 있지만 다음과 같은 절차를 정확히 따르셔야 돼요. 필요시 경찰에 신고하고 119도 부르셔야 돼요. 그리고 사고 현장 사진 촬영은 반드시 하셔야 돼요. 전 영상에서 말씀드렸지만 차량 손상 정도와 도로 상황, 그리고 신호등 같은 거, 횡단보도 전부 나오게 찍어주셔야 돼요. 그리고 가능하면 목격자가 있으면 더 좋아요. 사고 직후 병원 방문 후 진단서 발급, 그리고 지속적인 치료 및 경과를 지켜봐야 돼요. 가해자 및 피해자 보험사에 사고 접수를 하시고 보험사에서 병원비 치료 및 차량 수리비를 지급받아요. 보험사와 합의금 협상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전치 기간이 길고 필요하다면 변호사 또는 손해사정사와 상담을 꼭 받으셔야 돼요. 정리 한번 해볼게요. 다음은 보험사 담당자가 자주 하는 거짓말에 대해서 말씀드려 볼게요. 이렇게 얘기하면 무조건 거짓말이니까 절대 거기에 응하시면 안 돼요. 고객님, 저희가 최대한 조정해서 드릴 수 있는 최선의 금액이 이거입니다. 더 이상 조정은 어려워요. 첫 번째, 이 금액이 최선입니다. 보험사가 말하는 최선의 금액은 보통 회사에 유리한 금액일 뿐 피해자에게 가장 유리한 금액이 아닙니다. 실제로 협상을 통해 더 높은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경우가 많으니까 절대 처음 제시한 금액을 그대로 수락하지 마세요. 지금 합의하셔야 해요. 시간이 지나면 추가적인 보상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이제 추가 보상은 어렵습니다. 보험사는 시간이 지나면 보상을 못 받을 것처럼 말하지만 실제로는 치료가 계속 필요하거나 후유증이 발생하면 충분히 추가 합의나 장애 보상을 받으실 수 있어요. 오히려 너무 빨리 합의하면 후유증이 생겨도 추가 보상을 받기 어려우니까 절대로 서두르지 마세요. 고객님, 합의를 미루시면 불이익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빨리 끝내는 게 유리해요. 합의를 늦게 한다고 불이익이 절대 생기지 않습니다. 오히려 치료가 끝나기 전에 합의하면 이후 발생하는 치료비나 후유증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가 없어요. 보험사는 회사의 손실을 줄이기 위해 빨리 합의하려고 하지만 피해자는 충분한 치료 후에 협상을 진행해야 합니다. 솔직히 법적으로 가시면 변호사 비용도 들고 시간도 오래 걸릴 텐데 그렇게까지 하실 필요 있을까요? 법적으로 진행하면 시간이 걸릴 수 있지만 오히려 더 높은 보상을 받을 가능성이 커요. 변호사를 통해 협상하면 합의금이 훨씬 올라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보험사가 이런 말을 한다면 오히려 법적 조치를 고려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근데 보통 전치 2주짜리는 어느 선에서 합의를 보시는 거고 이런 경우는 최소 전치 4주, 8주 이상의 진단이 나왔을 때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고객님, 장애 진단을 받아도 보상금이 크게 늘어나지는 않습니다. 괜히 번거롭게 절차 밟지 마시고 그냥 합의하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장애 진단을 받으면 보상금이 수백만 원에서 수천만 원까지 차이가 날 수 있어요. 보험사는 보상금을 줄이기 위해 장애 진단을 받지 않도록 유도하는데 절대 믿지 말고 정밀 검사를 받고
전문가와 꼭 상담을 하셔야 돼요. 고객님, 소송해도 결과는 별 차이 없어요. 괜히 변호사 비용 들이지 말고 그냥 합의하시는 게 낫습니다. 실제로 법적 절차를 밟으면 보험사가 처음 제시한 금액보다 훨씬 높은 보상을 받을 수 있다고 말씀드렸죠. 보험사가 이런 말을 먼저 한다면 오히려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유리할 가능성이 무조건 높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보험사의 거짓말을 믿지 말고 반드시 협상하라는 거예요. 그럼 마지막으로 합의 이후 추가 합의가 어려운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려 볼게요. 많은 분들이 나중에 문제가 생기면 다시 보상을 받을 수 있겠지라고 생각하지만 한번 합의가 끝나면 추가 보상을 받기가 정말 어려워요. 왜냐하면 보험사 합의서의 대부분에 추가 청구 불가 조항이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합의는 반드시 치료가 다 끝난 후에 받으셔야 해요. 오래 걸려도 상관없고 거기서 무슨 거짓말을 해도 절대 믿지 마시고 치료는 다 받고 합의하시는 거예요. 예, 오늘은 사고 후에 대인 절차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말씀을 드려봤는데 내용이 충분한가 잘 모르겠네요. 저도 일하고 대본 쓰고 하느라 정신이 없어서 내용이 조금 부족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궁금한 사항은 추가로 댓글을 남겨주시면 제가 아는 선에서 얼마든지 대답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또 새로운 주제의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